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뭐 대유행을 해서 또 뭐 닫아 건다 어쩐다 하는데 사실 이거 저는 이제 백신을 좀 맞자는 파예요. 청소년 말고 뭐 백신 패스나 이런 건 반대하는데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백신 놓고 의료 체계 잡고 그리고 병실 충분히 확보하고 푸는 게 맞습니다. 푸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정부가 안 돌아가요. 관료들이 제대로 된 입장을 안 내놔요. 그래서 아주 그냥 스텝이 왕창 꼬여서 뭐 이상한 의료 붕괴 사태 비슷한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얘기를 좀 심각한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뭐라 그럴까 그래도 이 와중에 이 백신 코로나와 관계돼 가지고 또 이 삼성바이오가 한 건 한 거 기분 좋은 얘기부터 하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가 지금 모더나 백신을 10월부터 본격 생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품목 승인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품목 승인 신청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마 모더나 본사가 허락한 지역에서 직접 삼성이 판매하고 이게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삼성이 품목 승인 신청을 한 거니까. 이제 종래 한국에서 생산 중이거나 생산 계획 중인 백신들은 mRNA는 없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이거 바이럴 벡터 방식이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했습니다. 이 바이럴 벡터라는 건 뭐냐면 이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에 결합을 해서 자기의 유전자를 세포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 세포 안에서 자기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증식하게 하는 게 바이러스거든요. 그 성격을 이용해서 바이러스가 전달하는 유전자가 항원 유전자를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그러면은 스파이크 단백질이 만들어지니까 이거 못 보던 놈이 만들어지니까 인체 면역 체계가 발동을 해서 스파이크 단백질과 싸우는 법을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면역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이럴 벡터 방식인데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때 이제 바이럴 벡터 방식을 쓸 때의 이제 키포인트가 뭐냐면 사람 몸에 잘 달라붙으면서도 사람이 별로 노출된 적이 없는 그런 바이러스를 찾아내야 돼요. 그 매개 바이러스를. 그걸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라 그러는데 트로이 목마 같은 놈이죠. 그 매개 바이러스를.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침팬지 감기균 바이러스를 그 매개 바이러스를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약품 이제 상업화한 게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제약사죠. 그다음 노바백스 여기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생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항원 물질 즉 이제 되면 아마 S 단백질이겠죠. 아니 S 단백질 그렇죠. 스파이크 단백질을 인공 합성한 그래서 스파이크 단백질 자체를 몸에 집어넣으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그에 대해서 이제 면역을 형성하는 뭐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스푸트닉 5 이거는 지금 생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테마라는 국내 회사가 러시아와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생산키로 했다라고 이제 보도는 돼 있는데 이것도 바이럴 벡터 방식인데 이 경우에는 이때까지 많이 사용되어 온 아데노 바이러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데노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인간 몸이 면역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게 트로이 목마 그 매개 바이러스로는 적합치 않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 세 개 종류 모두 mRNA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바이오가 이제 mRNA를 제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에선 최초고요. 세계에선 6번째 CMO입니다. CMO라는 거는 계약에 의한 제조 대행입니다. 그러니까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계약에 의한 제조 대행사. 이 mRNA는 첨단 기술이어서 이게 또 제조 기술이란 말이에요. 기술이 사실은 공정 기술이고. 그래서 이 파이저도 mRNA죠. 파이저도 mRNA인데 파이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공장에서 직영 생산을 합니다. 남한테 CMO로 준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모더나는 미국의 신생 벤처사기 때문에 회사 굉장히 크지만 그런 대형
그 제조 시설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 컨트랙트 그러니까 계약 기반 제조 대행 업체 파트너들을 전 세계적으로 쭉 이제 5개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캐털런트, 백스터, 그리고 사노피 이건 세계적인 제약회사예요. 사노피는 상당히 우리가 이름이 익숙한 데입니다. 로비 이건 스페인 제약회사고요. 그 다음에 레시팜 이게 일본인가 어디예요? 레시팜 이렇게 해서 5개 회사를 CMO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 삼성바이오를 요번에 CMO를 한 거예요. 이 삼성바이오는 CMO나 이런 생산 능력으로 보면 지금 세계 1위급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바의 단기 목표는 이 CMO가 되는 것,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CDMO가 되는 것. CDMO는 이제 제조, 매니팩처링뿐만이 아니라 개발, 디벨롭먼트를 또 계약에 의해서 수행을 해주는 그러니까 개발 및 제조 대행사죠. 그게 이제 삼바의 단기적 목표인 것 같습니다. 세계 최강의 CMO, CDMO가 되는 것. 잘 되길 바랍니다. 그 모더나 좋은 백신인데 이 삼바가 이렇게 잘 해서 우리가 백신 부족하지 않게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이제 그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주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mRNA는 메신저 RNA의 준말이죠. 이거는 한 번 사용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일회용 단백질 합성 작업 지시서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는 어디 들어있냐? DNA에 들어있습니다. DNA 원판에서 찍어가지고 합성 지시서 일회용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mRNA가 됩니다. 그 mRNA가 이제 그 재료랑 결합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저 꽈배기처럼 되어 있는 이제 단백질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일회용이기 때문에 이 유전 체계, 우리 유전자 쪽에 그렇게 깊은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 공포는 안 가지고 있어요. 단지 이제 이게 아주 첨단의 생명과학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몸에서 그런 짓 하는 거 기분 나빠. 그래서 백신을 안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존중해 줘야 된다. 그건 자기 선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백신에 관한 입장을 어떤 그 시청자님께서 백모가 백신에 대해서 입장을 좀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저의 백신에 대한 입장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 7, 8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선 첫째, 무엇보다도 얘기를 드리기 전에 문재인이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대형 참사를 계속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 관료들이 샷다마우스를 합니다. 이자들이 관료 입장에서 보면 이자들이 나라를 망치려고 그래? 중국에 내주려고 그러는 거야? 아무튼 일을 좀 이상하게 하는데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머리 회로의 작동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요. 작동 안 시켜요 그냥. 이런 정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 사정을 아는 이제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참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참사 일어나는 게 백신 참사죠. 지금 SK 바이오라든지 삼성 바이오 같은 세계적인 그 CMO 할 수 있는 CMO 그러니까 계약에 의한 제조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인프라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덜 당한 거지. 이 원래대로면은 올해 2월 지나서야 내고를 시작했잖아요. 1년 늦게 내고 시작한 거예요. 빠른 데는 작년 4월, 5월부터 내고했어요. 저희 세뇌 탈출에서는 이거 빨리 내고해라. 입도 선배해야 된다. 승인 나기 전에. 얘들 1년 질질 끌면서 작년 11월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 한자가 국회에서 말할 때 뭐 지금 서두를 거 없습니다. K방역 잘 되고 있어요. 서두를 거 없어요. 지금 하면은 가격만 비쌉니다. 그 앞으로 좀 여러 제품들 나와서 가격 떨어질 때 천천히 차분하게 내고 하려고 합니다. 이따우 헛소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그 백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산업정책국장, 핵심 국이죠. 그 사람은 중국 백신 좋아요. 그 시노팜 뭐 이런 백신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 좀 검토를 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개소리라 그럴게요. 개소리를 했습니다. 그 백신 참사가 첫 번째였고요. 첫 번째 참사는 중국 안 닫아 걸은 거.
그때 잘 닫아 걸었으면 한 2, 3개월 시간 더 벌었어요, 저희가. 적응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참사가 백신 참사예요. 이제 세 번째 참사가 뭐냐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참사예요. 이게 의료체계 마비, 병실 동나고. 네 번째 참사가 뭐냐? 이게 앞으로 올 수 있는데 이거는 요번에 뭐 천 몇백억 어치 입도 선매 계약을 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경구치료제. 그러니까 알약으로 먹는 치료제. 그 머크랑 한 건지 아니면은 파이저랑 입도 선매한 건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거 많이 해둬야 됩니다. 천 몇백억 어치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계속 이제 그 참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저희 백신에 대한 입장은 이겁니다. 일단 백신은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면역으로도 막아줄 때도 있고 돌파 감염이 있더라도 증상을 굉장히 완화시킨다. 이건 뭐 여러 가지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백모가 쉽게 뭐 그냥 막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의학적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백신을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는 예외적인 직종이 아니면 개인 자유다. 그건 개인 자유로 내버려 둬야 된다. 예외적 직종에서도 거부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 한국 사람들이 보통 한 직종에서 백신 맞아야 된다 그러면 대충 맞아요, 가치들. 그래서 거기서 혹시 나 정말 못 맞겠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청소년 접종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청소년들은 그러니까 이 본인의 그 백신에 의한 그 위험성과 효과가 그게 거의 뭐 비슷하다 뭐 이런 연구가 있다고요. 청소년들은 거의 대부분 나니까. 위중증으로 안 가니까. 그래서 청소년 접종에 반대하고요. 저는 전자적 패스, 이놈의 QR 가지고 여기저기 밥집서부터 다 동선 체크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 왕창 다 퍼져 있는데 뭐 체크해서 뭐 하냐고요. 전 전자적 패스 반대하고요. 그 다음에 병실과 경구치료제, 먹는 알약. 이거 제대로 확보해 놔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만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가 걸리면 격리를 시키잖아요. 그럼 격리되면 바로 무슨 뭐 집중치료를 해주냐? 아니에요. 그냥 격리예요. 그리고 요새는 격리시설도 없어서 혼자서 집에 있어라. 그럼 집에 있으면 병원도 못 가요. 그러니까 아픈데 병원을 갈 수가 없게 법이 돼 있다고요. 그냥 다 나라가 알아서 격리해 줘야 되는데 격리가 지금 마비돼 있잖아. 입원이 마비돼 있고. 그러면 자기가 병원을 내방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거의 모든 병원이 그 내방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된다고. 전 세계에서 우리 방식이 거의 유일하다니까요. 그래 놓으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생활형 격리 치료, 뭐 격리 시설인가 뭐 있잖아요. 격리도 못 해. 입원도 못 시켜. 그러면서 의사는 못 만나게 돼 있어. 죽으란 소리죠. 감염 발생 건수가 작을 때는 이 모델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지기 시작을 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냥 의사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그 병원의 환경이 도저히 이게 와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병원 말고 일반적 병원들은 다 찾아갈 수 있게 만들고 정 안 되면 의사가 차 끌고 나와서 길거리에서 그 드라이브 스루 그 치료센터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게. 드라이브 스루 치료센터. 위에서 저기 뜨겁게 팬 들어오고 열풍 들어오고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리고 좀 복잡한 케이스인 것 같다 그러면 좀 시설이 있는 대로 리퍼링 시키고 드라이브 스루를 만들어줘야 돼요.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가 아니라 드라이브 스루 치료소라든지 혹은 다른 나라는 그냥 병원 안에 들어가요. 걸어서. 그래서 이렇게 풀어줘 버려야 된다니까 이거 지금. 이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 자 이제 당신 코로나 걸렸어. 치료를 내가 못 받으러 가니까 병원은 볼 수는 없어. 근데
뭐 보건소에서 연락도 제대로 안 해. 코로나 걸려서 이제 기다리라 그러고 이제 격리 치료한다는데 하루 이틀 사흘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를 타일레놀을 좀 사서 드세요. 뭐 이런 것도 별로 지도를 안 해요. 보건소 자체도 지금 아사리판이라고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자기가 키트를 만들어 이제 키트를 갖고 있다고요. 이 키트 옥시미터, 하이드록시클로로킨, 항생제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준비해 놓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요. 이대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세태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세태를 제가 본 케이스들을 HCQ라고 부르죠. 이제 이쪽에서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이른바 말라리아 약이에요. 얘가 이제 주장이 두 개인데 우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한국 같으면 이걸 꽤 오랫동안 써온 걸로 알아요. 미국은 이거 뭐 된다 안 된다 말이 복잡했고 이게 그러니까 이 병증의 그 급속한 악화를 막아주는 몸이 쇼크 상태에 빠져가지고 급속하게 악화되는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들 합니다. 그 다음에 아지트로마이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이드록시클로로킨하고 아지트로마이신을 같이 먹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리스크가 크다고 이게 꽤 있어요. 류마티스 환자 등 일부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이 둘을 한꺼번에 먹으면. 그러니까 저런 약들은 사실은 상비해놓고 혼자서 꼼수를 부릴 약이 아니에요. 의사랑 찾아가서 의사가 예후를 보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래서 1일분, 2일분 처방해주고 문제 있으면 전화하세요 하고 다른 병 없냐 체크하고 보통 예민한 약들은 의사가 이렇게 여러 날 먹을 처방을 안 해주잖아요. 많이 길어봐야 3일 처방, 이틀 처방해주고 경과 보면서 또 처방해준다고요. 근데 저거를 이제 의료가 마비돼 가니까 저걸 꼬비쳐갖고 어떻게든 구해서 갖고 있다니까. 그 다음에 이 병이 무서운 게 코로나가 무서워질 때가 뭐냐면 그냥 대부분의 경우 이제 앓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뭐 기저질환자라든지 비만이라 심하다든지 고도비만이라든지 고령층 이러면 이제 그게 악화가 될 때 이게 뭘로 나타나냐면 숨이 가빠져요. 우리가 임종할 때 저는 임종에 들어가 봐서 아는데 임종할 때 이게 사람이 숨 들 때 그 물고기 잡아서 이렇게 공기 중에 내놓으면 아금이가 빠끔빠끔 하면서 숨져 가거든요. 물고기가. 똑같아요. 사람도 이제 그 산소 이 포화 농도, 피 속의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서 이게 숨이 가빠진다고요. 이 병이 그런 증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병원도 못 가. 불러도 119도 안 와. 보건소에서는 있으라고 하는데 전화는 불통이야. 무슨 약을 먹으라고 제대로 안내도 안 해줘.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옥시미터를 사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저게 뭐냐, 옥시미터가 이 손가락에 끼고 있으면은 맥박수하고 산소 포화 농도를 체크를 해줘요. 아주 정확하진 않은데 저 방식은 상당히 정확하게 나온다 그래요, 요새. 근데 저것도 이제 제대로 된 좀 정교한 뭐 수십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사면 이제 그럴 능력은 또 안 되니까 한 4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사서 갖고 있는 게 옥시미터를. 그리고 이제 면역력 키우기 위해서 바이타민 C, 바이타민 D, 그 다음에 아연, 징크. 옥시미터, 바이타민 C, 바이타민 D, 징크까지는 저는 오케이. 저거는 뭐 갖추면 좋죠. 해야죠. 근데 하이드록시클로로킨하고 아지트로마이신을 상비로 해나 저건 의료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주변에 의사, 저런 종류의 의사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 같으면은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저렇게 갖추는 거는 저는 저것도 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지금 고민이 많다고. 그렇게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루에 막 수천 명, 만 명씩 발생을 하면 병원을 풀어야 돼요.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요. 격리가 아니라 재택이고 주로 재택에 있으면서 의사를 만날 수 있게 제발. 왜냐하면 상당수가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니 지금 병 터진 지 2년인데 무슨 IT 잘한다고 아니 나라에서 저기 우리나라에서 저런 거 잘 만든다고요. 저기다 블루투스로 연결해 갖고 여기다 끼고 있으세요라고 만들 수 있었다고. 앱 깔고. 그러면 산소 포화 농도 이 사람 이거 95 아래로 떨어져서 94, 93, 92 급속하게 떨어졌는데 삐삐삐삐 오르면서 연락해서 그다음 병원으로 병원에서 그다음에 이제 산소 마스크 채우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돼요. 2년. 이런 것들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자들은 아이디어 내놓은 게 결국은 뭐냐면 국민 동선 감시하는 것만 아이디어를 내놓는 거라. 왜냐면 위에서 그런 것만 좋아하니까. 위에서 1984 동물농장으로 코로나 독재라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것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밥집마다 싸움 나잖아요. 저거 QR 안 찍으면 당신네 밥집 닫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밥집 주인은 겁나가지고 QR 요구하고 QR을 저만 해도 이거 쿠브 밥집에 갈 일이 많으니까 사람 만나서 쿠브 해갖고 하는데 그것도 저기 데이터베이스 저기 안 돌아가지고 저만 해도 고생 좀 했는데 몇 시간 이런 데 익숙하지 않은 분은 얼마나 고생하냐고요. 그러니까 저기 노인들 혹은 약간 이런 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 다 꼬박꼬박 정부 시책에 맞춰서 전부 백신 맞고 다 그랬는데도 밥집을 못 들어가는. 그래서 이 패스 없애야 됩니다. 이건 1984 동물농장이에요. 이거는 인간에 대한 모독이라고. 내 동선을 왜 정부에 가르쳐줘? 그리고 청소년 백신 저는 반대예요. 걔들은 백신을 맞아서 얻는 게 별로 없어. 얻는 게 별로 없다고요. 좀 문재인이 그 정부 질병관리본부 여기다 앱 심어가지고 여기다 블루투스로 해서 여기 통해가지고 그 보고되는 이거 삐삐삐삐 이런 거나 왜 그러냐면 이게 위험해지는 게 열이 아니에요. 열은 해열제 먹으면 떨어진다고 타일러놀 먹고 열이 아니라 이 산소 포화 농도가 급격하게 악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산소 포화 농도가 쭉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숨이 넘어간다니까요. 이게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가끔씩.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게 또 무슨 ICU 집중 케어 들어가는 사람은 그 대부분은 아주 심각한 기저질환 가진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산소 마스크 채워 놓으면은 그냥 견뎌서 또 몸이 회복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의료 체계가 이게 안 돌아가니까 무지하게 불안한 상태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전 그래서 주변에 아주 의사가 확실하게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비타민 C, 비타민 D, 그 다음에 타일레놀, 그 다음에 옥시미터 정도. 그러면 이게 확진 통보를 받고 격리시설에 들어가는 데까지 이게 하세월이 되니까 내가 내가 왜 숨이 왜 가쁘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숨이 가빠지니까,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럼 산소 포화 농도는 자기가 재고 있으면 좋죠. 정확하든 부정확하든. 그래서 정 급하면은 전화해갖고 내 산소 포화 농도 지금 90으로 막 떨어져 가고 있다. 갑자기. 나 숨질 것 같다. 나 이거 녹음하고 있다. 나 숨지면 당신 책임져라. 와서 픽업해라. 아니면 내가 차 몰고 어디 갈게. 어디 가면 되냐. 나 산소 마스크 좀 쓰자. 나 산소 마스크 좀 달라. 이러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이자들 이거 아주 무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떻게 하면 QR 찍고 동선 감시하고 지금 수도권 전철로 하루에 수백만이 움직이고 있는데 동선 감시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 밥집 동선만 동선이냐고 하필이면. 은행 간 거, 어디 간 거 이런 건 다 상관없고 밥집만. 동선 감시에 맞들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거 확진자랑 같이 지낸 적이 있어요? 밥을 먹었다고요? 저한테 하는 말이 보건소에서 전화 와서 선생님은 지금 수동 감시 대상입니다. 속으로 그럼 너는 적극 감시 대상이냐? 수동 감시 대상. 돌아버리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그 정확한 의사 컨설팅을 못 받는 분, 이런 분야에 그런 분들은 되게 이런 정도 하면 좀 덜 불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면역력 높이는 건데요. 바이타민 C하고 바이타민 D입니다. 근데 바이타민 D가 특징이 있어요. 거의 인구의 40에서 60%가 비타민 D 부족입니다. 실내에서만 있어갖고 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비타민 D 부족한 사람이. 의외로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저게 비타민 D 약을 먹는다 그래서 바로 올라서질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비타민 D 주사가 있어요. 그래서 7만 원짜리 맞으면은 저는 7만 원짜리 맞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6개월 동안 비타민 D 수치가 높게 나와요. 그동안에 열심히 비타민 D 또 먹어. 먹는 것도 먹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 비타민 C 저거는 저기 비타민 중에서 면역력이랑 직결돼 있거든요. 또 징크가 아연이 면역력이랑 직결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확진 통보 받았는데 격리시설도 못 들어가고 거기 꽉 차서 병원도 안 불러주고 법에 의하면 내 발로 걸어서 가서 의사를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갈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게 아프면 병원 갈 자유가 없게 법이 돼 있다고요. 국가가 알아서 격리해서 잘 만져줄 테니까 너는 병원을 찾아서 가지 말지어다. 이렇게 법이 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전체가 뭐 얼마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지면은 그 법이 사람을 잡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치명률이 높아져 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다른 나라 치명률이 1%그 이하로 떨어져 가도 우린 다시 2%인가로 향해서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초기에 의사를 만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초기에 의사를 만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상태가 위험해져 가냐 안 위험해져 가냐를 저걸로 이제 저기 옥시미터로 이제 보는 거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뭐 저도 그래서 하나 사놨죠. 옥시미터를 집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가 완전히 지금 마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 견뎌야 됩니다. 잘 견뎌야 됩니다. 이거보다 훨씬 잘할 수 있었는데 개판인 거예요. 예. 우리가 아무튼 정권 교체 정치혁신 이번에 이뤄내야 됩니다. 이런 개판인 상태, 나라 망쳐먹으려고 하고 중국에 넘겨주려고 하고 이런 자들 이번에 싹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정선거 그걸 막기 위한 선거 참관 감시, 무선 네트워크, 그 다음에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온라인 시민 경선단 마이초이스, 그리고 우리가 335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평당원 네트워크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